타이머를 이용해서 지정된 시간 간격으로 변경되는 교통 신호 제어로서 제어 사양이 1, 2, 3, 4, 5가 나와 있네요. 여러분 한번 1, 2, 3, 4, 5를 읽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타임 차트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죠. 여기서 보면 푸시 버튼 X20이 눌러지면 입력 변수는 X20은 X20이 눌러지고 나서 바로 일어나는 일은 그린 라이트이 20초간 켜 있는 거죠. 그린 라이트이 20초간 켜 있는 중에 앞에 10초는 그냥 켜 있고 뒤에 10초는 우리가 깜빡깜빡이다가 그린 라이트이 꺼진다는 거죠. 총 20초 동안에 앞에 10초는 그냥 켜 있고 뒤에 10초는 깜빡깜빡이다가 꺼진다는 거죠. 그린 라이트이. 자, 그린 라이트이 꺼지고 난 다음에 바로 옐로우 라이트이 3초간 켜진다는 거죠. 이게 시나리오 세 번째죠. 자, 네 번째 시나리오는 옐로우 라이트이 꺼지고 나서 바로 그 레드 라이트이 10초간 켜진다는 거죠. 그리고 레드 라이트이 10초간 켜진 이후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린 라이트이 20초간 이제 켜 있는데, 마찬가지로 처음 10초간은 그냥 켜 있고 나머지 10초간은 깜빡이다가, 그래서 이 사이클이 우리가 요 사이클이 반복되는, 즉 이 33초간의 이 사이클, 초기 20초는 그린 라이트에 대한 거고 3초는 옐로우 라이트에 대한 거고 나머지 10초는 레드 라이트, 총 33초간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 이제 입력 변수는 푸시 버튼 X20을 누르는 걸로 되어 있고, 출력 변수로는 그 세 개의 그린 라이트, 옐로우 라이트, 레드 라이트에 해당되는 Y0, Y1, Y2에 해당되는 거고, 필요한 이제 내부 변수와 타이머 변수들을 정의를 했네요. 이와 같이 시퀀스 차트는 우리가 주어진 시나리오에 대해서 푸시 버튼이 눌러지는 거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입력과 출력에 가능한 값들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서 때로는 우리가 공정에서는 머신 사이클 타임 차트로 해서 시간에 따라서 각각의 접점과 출력점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이 눌러지면 X20이 온 되면은 이제 M0가 온이 되네요. M0가 온이 되면, 즉 스타트 버튼이 눌러진 경우와 마찬가지죠. M0를 쓰지 않고 직접 여기서 위에 코일을 생략하고 X20을 바로 넣어도 되겠어요. 어쨌든 스타트 버튼이 눌러지고 나서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나머지를 무시하고 봤을 때 결국은 20초간 그린 라이트를 켜는 거죠. 그린 라이트는 키되 뭐예요? 20초가 지나가면은 T0가 온이 되니까 M1이 꺼지는 거죠. 즉 스타트 버튼이 눌러지고 M1이 온이 되는 기간은 20초간이죠. 그래서 M1은 우리가 그 그린 라이트에 켜 있는 총 기간을 나타내는 도미 변수죠. 자, 그리고 나서 그 20초가 지나간 이후, 즉 T0가 온이 되는 거죠. 스타트 버튼이 눌러지고 20초가 지나간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옐로우 라이트를 3초간 켜는 거죠. 그래서 옐로우 라이트에 해당되는 M2를 켜는데 M2는 3초가 지나가면은 T1이 온이 되므로 꺼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M2가 켜 있는 기간은 T0가 온이 되고, 즉 스타트 버튼이 눌러지고 20초가 지나간 이후 그린 라이트이 켜 있는 동안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M2가 요 3초 동안 켜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3초가 지나가면은 T1이 온이 되니까 이 M2는 오프가 되고 실제로 옐로우 라이트에 해당 M2가 꺼지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리뷰하면 스타트 버튼이 눌러지고 M0가 ON이 되고 M0가 ON, 즉 스타트 버튼이 눌러지고 나서 뭡니까? 20초 동안은 M1이 ON이 되는 거죠. 그리고 20초가 지나가면은 T0가 ON이 되니까 M1은 꺼지게 되고, 자, 20초가 지나간 이후에는 ON이 된 경우죠. T0가 결국 M2를 ON 시키는데, M2를 ON 시키는 기간은 3초 동안이죠. 그래서 3초가 지나가면은 T1이 ON이 되니까 M2는 OFF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T1이 ON이 되는 경우죠. T1이 ON이 된다는 것은 전체 뭡니까? 20초와 3초가 지나간, 즉 스타트 버튼이 눌러지고 23초가 지나간 이후죠. T1이 ON되는 시점은.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이 10초간 M3를 ON 시키는데 10초가 지나가면은 T2가 ON이 되니까 M3가 OFF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M2, M3, M1을 각각의 이제 M1은 그린 라이트, 그리고 M2는 옐로우 라이트, 그 다음에 M3는 레드 라이트로 이제 키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먼저 M2가 ON 되는 경우 옐로우 라이트를 켰네요. 바로 노란 등을 3초간 켜는 거죠. 그 다음에 M3가 ON이 되는 것을 레드 라이트 10초간을 레드 라이트를 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옐로우와 레드 라이트에 해당되는 이제 컨트롤은 끝났죠. 자, 처음 스타트 버튼이 눌러지고 20초간 M0를 ON 시키는 코일이 바로 이 코일이죠. 바로 이전에 했던 부분. 그래서 M0가 ON이라는 M1이라고 하는 거, M0가 아니라 M1은 자 20초 동안 스타트 버튼이 눌러지고 한 사이클이 끝나지 않는다면 20초 동안 ON이 되는데, 자 M1이 이제 20초 동안 ON이 되는 그 기간 중에 T3가 오프인 경우, 우리가 타이머는 그 디폴트가 처음에는 오프입니다. 자, Y0를 그냥 키는데 얼마 동안 켜요? T3가 ON 되는 경우, T3는 10초가 지나간 이후에요. 그래서 처음 10초간은 우리가 Y0를 그대로 키다가 10초가 지나간 이후에는 T3가 ON이 되니까 이쪽으로는 이제 못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10초가 지나간 이후에는 이제 킬 수 있는 방법은 이 패스인데 T4를 사용해야 되고, T4와 T5, 그 다음에 T5와 T4 이 두 개의 그 플리커 현상을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초가 지나간 이후 M1이 켜지는 동안에 10초가 지나간 이후에는 요 5와 4, 그 다음에 이 4와 5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깜빡이는 경우를 이 M1이 ON인 동안 해줌으로써 총 20초 동안에 M1이 켜있는 중간에 초기 10초는 T3에 의해서 Y0를 켜고, 그 다음 10초간은 T4, 5, 4에 의해서 플리커 현상으로서 깜빡이게 켜지게 되는 거죠. 네, 중급편 시나리오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제 버튼이 눌린 횟수를 기억하여 횟수에 따른 램프를 전멸하는 것, 즉 카운트 변수를 사용하는 코일을 설명하겠네요. 그래서 버튼이 한 번 눌린 경우, 우리가 입력 버튼을 X0로 했을 때 한 번 눌린 경우에는 레드 라이트 Y0를 우리가 전멸하는 것은 이제 온오프를 깜빡이는 거죠. 두 번 눌린 경우에는 그린 라이트를 전멸, 온오프를 하라. 세 번 눌린 경우에는 레드와 그린을 교차하면서 켜라. 한 번은 레드를 켜고, 한 번은 그린 켜고, 한 번은 레드 켜고, 이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그 리셋 버튼 X20을 누르면 전체를 초기화시켜라. 모든 걸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가라는 거죠. 중지시키고.
입력 변수는 버튼을 이제 누르는 것, 그 다음에 리셋 버튼, 좀 모든 걸 초기화시키는 버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출력으로서는 이제 레드를 키는 거, 레드 라이트, 그 다음에 그린 라이트, 그래서 Y0, Y1을 뒀고, 그리고 이제 카운트 변수로서 버튼이 한 번 눌렀냐, 두 번이냐, 세 번이냐를 나타나게 C0, C1, C2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타이머 변수를 써서 깜빡이도록 해뒀고, 필요한 이제 더미 변수들 정의를 했네요. 시퀀스 차트는 우리가 주어진 그 입력 시나리오에 대해서, 발생된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해당 출력 그리고 관계된 입력들이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제어 시스템에서 일정 기간 동안의 시퀀스 차트에 나타난 기록은 그 제어 시스템이 운행된 모든 기록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보면은 버튼 X0가 처음 한번 눌러졌을 때, 이건 가정이죠, 시나리오. 레드 라이트를 전멸한다고 했어요. Y0를 깜빡이게 되네요. 자, 버튼이 또 눌러져서 총 2번이 눌러진 경우에는 이제 그린 라이트를 이제 우리가 전멸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버튼이 눌러서 토탈 버튼이 3번 눌러지면 레드와 그린을 번갈아 가면서 깜빡이다가, 그 다음에 그 리셋 버튼 X20 리셋 버튼을 누르면은 모든 것을 초기화해야 돼서 멈추게 되는 거죠. 시스템이 멈춰 있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버튼이 눌러지면 한 번 눌러진 거니까 다시 레드 라이트이 이제 켜지는, 이와 같은 이제 시스템이네요. 자, 버튼이 눌러졌을 경우, X0가 눌러졌을 경우, 더미 변수로서 더미 변수를 M0를 ON시켰네요. 자, 이 버튼이 몇 번 눌러졌느냐, 우리가 그 펄스, 순간적인 이제 누름에 따라서 M0가 ON이 되고 다시 ON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펄스 버튼이 몇 번 눌렀냐를 카운트하는 카운트 변수. C0는 우리가 한 번 눌러진 경우네요. K1. 그 다음에 C1은 우리가 2번 눌러진 경우, 그 다음에 C2는 우리가 3번 눌러진 경우, 카운터 변수에서 K 다음에 나타나는 숫자는 그 숫자를 만족하게 되면 ON이 되는 거죠. 그래서 C0가 ON이 되는 경우에는 한 번 눌러진 경우, C1이 ON이 되는 경우에는 2번 눌러진 경우, C2가 ON이 되는 경우에는 3번 눌러진 경우로서 버튼이 눌러진 것을 카운트 변수로 매핑을 했네요. 그래서 버튼이 그 C0가 ON이 되는 경우, 즉 한 번 눌러진 경우에는 M1을 우리가 ON 시켜서 한 번 눌러졌다는 것을 이제 더미 변수로 받았네요. C1이 ON인 경우에는 우리가 M2를 ON을 시키고 C2가 ON이 되는 경우, 즉 3번 눌러진 경우에는 M3로 ON을 시켜서 M1, M2, M3는 각각 버튼이 눌러진 횟수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버튼이 그 한 번 눌러진 경우죠. M0가 ON이고 C0가 ON인 경우에는 버튼이 이제 한 번 눌러진 경우에는 M4를 이제 ON을 시키는데, M4를 언제까지? 2번 눌러지기 전까지. C1이 ON이 되면은 이제 이 코일은 워킹하지 않는 거죠. 오프가 되니까. C1이 오프가 된다는 의미는 이제 2번 눌러지기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한 번 눌러진 경우에는 M4를 우리가 ON을 시키는데, 여기서 보면은 T0, T1, 그 다음에 T1, T0를 넣어서 플리커를 줬어요. 그래서 M4가 깜빡이도록 하는데, 즉 한 번 눌러진 경우에는 이 앞에 이제 코일을 우리가 그 C1 오프를 여기다 넣어도 되겠어요. 즉 2번 눌러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M4가
계속 깜빡이다가 C1이 ON이 되면은 이제 이 코일은 작동이 안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버튼이 눌러지고 C1이 ON이 된다는 것은 두 번 눌러진 경우를 나타내네요. 두 번 눌러지고 C2가 오프라고 하는 것은 세 번 눌러지지 않는 경우, 즉 두 번 눌러진 경우에 있어서는 뭐예요? M5를 ON시키는데 그냥 ON시키는 게 아니라 플리커를 발생하기 위해서 T2 비접점을 넣고 T2와 T3 그 다음에 T3와 T2를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온오프를 시켜서 우리가 버튼이 그 두 번 눌러지고 세 번 눌러지기 전까지는 M5를 이제 계속 깜빡이게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도 한 번 눌러지고 여기에 두 번 눌러지지 않을 때까지 C2 오프 비접점을 여기다가 또 넣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버튼이 눌려지고 C2가 ON이 된다는 의미는 세 번 눌러졌다는 의미네요. 자, 세 번 눌러진 경우에는 역시 M6를 ON 시키는데 우리가 타이머 변수 T4 비접점을 두고 T4와 T5 그리고 T5와 T4를 번갈아 가면서 깜빡이는 코일을 우리가 플리커 코일을 여기다 넣었죠. 그래서 물론 이제 C2 두 번 눌러졌다는 가정에서 앞에 두 번 눌러졌다는 가정에서 우리는 M6를 깜빡이기 위해서 T4와 T5, T5와 T4를 번갈아 가면서 깜빡이는 플리커 코일을 넣어서 M6를 깜빡깜빡이는 이런 코일로 만들었네요. 자, 우리가 레드 라이트는 언제 켜느냐? 우리가 M4가 ON인 경우, 즉 한 번 눌러진 경우에는 레드 라이트를 켜고 M5가 ON인 경우, 즉 두 번 눌러진 경우죠. 두 번 눌러진 경우에는 그린 라이트를 켜고, 자, 세 번 눌러진 경우에는 뭡니까? C2가 ON인 경우죠. 자, 버튼 M0가 눌러지고 C2가 눌러지고 버튼 M0가 눌러지고 C2가 눌러지고 이 세 번 눌러진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Y 코일과 Y1 코일에 이와 같이 병렬로 넣어줬어요. 다만 우리가 그 M6를 하나는 ON, 하나는 OFF를 넣어서 M6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3회 눌러졌을 경우 깜빡깜빡이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 번 켜지고 한 번 꺼지고 이와 같이 해서 3회 눌러진 경우에 대한 코일을 양쪽 Y0와 Y1에다가 우리가 병렬로 넣어서 3회 눌러진 경우에는 번갈아 가면서 Y0와 Y1이 깜빡깜빡이도록 하는 것을 오화 조건으로 넣었네요. 그리고 이제 리셋 버튼이죠. X20을 눌렀을 때 모든 카운트 변수를 리셋을 시켜서 초기화를 시켜서 원래 초기화로 되돌아가게 만들어서 원점으로 만들었네요. 카운터와 타이머를 이용한 램프 제어하는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카운터 하나, 타이머 하나만 했었는데 두 개를 동시에 쓰는 경우죠. 자, 시나리오를 보면은 두 개의 버튼이 있네요. X0와 X1. 그래서 두 개의 버튼이 어느 쪽이 더 많이 눌렸는지를 이제 비교하는 경우네요. 그래서 첫 번째 버튼 X0가 더 많이 눌려진 경우, X1보다 그린 라이트를 켜고 두 버튼이 같이 눌려져 있는 경우에는 옐로우 라이트, 그 다음에 두 번째 버튼이 더 많이 눌려진 경우에는 레드 라이트, 그리고 이제 10초 동안 아무런 버튼 동작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카운트를 초기화해서 카운트를 원상태로 복귀시키네요. 그리고 버튼 두 개의 버튼이 각각 5번 눌려져 있으면 해당 라이트가 7초 동안 1초 간격으로 전멸로 초기화한다.
즉, 첫 번째 버튼이 5번 눌러져 있으면은 우리가 그린라이트이 우리가 해당 그때에 눌러진 상태의 그 라이트이 7초 동안 1초 간격으로 전면으로 초기화한다는 거네요. 입력 번수로는 X0, X1 각각의 버튼을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출력으로서는 이제 Y0는 그린 라이트, Y1은 옐로우 라이트, Y2는 레드 라이트 세 개의 그 우리가 출력 변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타이머 변수를 이제 정의를 했네요. T1서부터 T13까지 그리고 일본 이제 더미 변수를 이제 세 개를 정의해서 정의를 했군요. 버튼 2개, 버튼 1과 버튼 2개가 어떻게 눌러졌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그린, 옐로우, 레드 라이트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시퀀스 타임 차트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버튼이 눌러졌으면 이제 그린 라이트를 이제 켜는 거죠. 그린 라이트 첫 번째 버튼이 더 많이 눌러졌습니다. 그리고 또 첫 번째 버튼이 또 눌러졌으면 이제 2번 눌러져서 그린 라이트를 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버튼이 눌러져서 역시 그린 라이트이 켜져 있네요. 왜냐면 첫 번째 버튼이 2번, 두 번째 버튼 1번으로서 첫 번째 버튼이 더 많이 눌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버튼이 눌러지면 같게 되니까 요 눌러지는 시점에 이제 옐로우 라이트이 이제 켜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시 두 번째 버튼이 눌러지면 이번에는 두 번째 버튼이 3개로 더 많이 눌러지니까 레드 라이트를 이제 켜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버튼이 눌러주시면 같게 되니까 옐로우 라이트를 켜게 되고, 그리고 또 다시 두 번째 버튼이 눌러지면 두 번째 버튼이 4개가 되니까 더 많이 눌러졌기 때문에 레드 라이트를 켜게 되고, 그리고 첫 번째 버튼이 눌러지면 이제 4개 또 같게 되네요. 그래서 옐로우 라이트를 켜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버튼이 눌러지면은 총 첫 번째 버튼이 5개가 눌러지고, 첫 번째 버튼이 이제 눌러지니까 5번째 눌러졌을 때 그 해당 그 라이트이 이제 그 이전에는 옐로우 라이트이 켜 있다가 5번째 눌러지면은 그 켜 있는 그 버튼을 이제 전멸시키다가 일정한 기간이 끝나면 이제 꺼지는 초기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이제 그 다음 버튼이 눌러지면 두 번째 버튼이 눌러지면 다시 레드 라이트 켜고, 이와 같은 시나리오가 전개돼서 버튼 첫 번째 버튼과 두 번째 버튼에 눌러지는 거에 따라서 횟수를 카운트해서 우리는 그린 라이트를 켤 것이냐, 옐로우 라이트를 켤 것이냐, 레드 라이트를 켤 것이냐를 정해서 표현해 주게 되네요. X0, X1 이제 버튼이 누르면 M100을 온시키고, 온된 M100은 자기 유지 회로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다가 해지 조건이 만나면 이제 해지되는데, M102는 이제 그 뭡니까? 2개 버튼 중 5개가 눌러진 경우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178코일이 첫 번째 버튼이 5개 눌리거나 혹은 두 번째 버튼이 5개 눌려진 경우, C0, C1이 ON이 되면은 우리가 7초간 딜레이를 두고 7초 있다가 우리가 M102번을 우리가 ON시켜서 우리가 M102의 그 ON이 될 경우에는 이제 해지 조건이네요. 즉 두 버튼 중 어느 것이라도 5개 눌린 게 발생하고 나서 7초 있다가 이제 이것은 그 해지가 되니까 7초 있다가 되고, 첫 번째 해지 조건은 10초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경우, 얘는 이제 사실 해지 조건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M100은 버튼 2개가 눌러지고 나서 자기 유지가 되는데, 자기 유지 해지 조건으로서는 10초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아니면 두 버튼 중 하나라도 5개가 눌러지고 나서 7초가 있다가 이제 해제를 하게 되는 2개의 해지 조건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버튼이 몇 번 눌러졌느냐. 첫 번째 버튼이 눌러진 횟수, 두 번째 버튼이 눌러진 횟수를 C0, C1으로 카운트를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해지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 10초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경우를 전부 고려를 해봤네요. 첫 번째 경우에는 첫 번째 버튼과 두 번째 버튼이 눌러지고 나서 10초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타이머 T10으로 표시했고, 두 번째 경우는 첫 번째 버튼은 눌러지고 두 번째 버튼은 눌러지지 않고 이제 10초가 지나간 경우를 T11로 표현했고, 세 번째 경우에는 첫 번째 버튼이 눌러지지 않고 두 번째 버튼이 눌러지고 나서 10초가 지나간 경우, 그리고 이제 두 개의 버튼이 다 눌러지지 않은 상황에서 10초가 지나간 경우를 T13으로 표현을 했네요. 자, 그래서 이제 10초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경우의 수 T10에서 T11, 12, 13 일 중에 하나라도 만나면 10초 동안 반응이 없는 경우죠. 그 경우에는 M101로 우리가 첫 번째 해지 조건을 이제 M101로 표현했고, 자, 두 번째 해지 조건은 우리가 버튼이 그 둘 중에 C0나 C1, 즉 첫 번째 버튼이나 두 번째 버튼 중에서 그 한 개라도 5번이 눌러지고 나서 이제 7초가 지나간 경우에 그 T1이 이제 ON이 되는 경우죠. T1이 ON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102를 ON 시켜서 이제 셋을 시켰습니다. 이거 셋은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해서 고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해지 조건은 우리가 셋으로서 이렇게 고정을 시켰네요. 우리가 셋을 시켰지만 버튼이 우리가 하나라도 눌려지면은 이 셋은 다시 리셋을 시켜서 다시 이제 처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각 버튼이 첫 번째 버튼과 두 번째 버튼이 어느 쪽이 많이 눌러졌냐를 비교를 했네요. 그러니까 비교 연산 기호를 써서 미쓰비시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첫 번째 버튼이 많이 눌러진 경우에는 M0로 받았고, 두 개 버튼이 같은 횟수로 눌러진 경우에는 M1으로 받았고, 그리고 두 번째 버튼이 더 많이 눌러진 경우에는 M2로 우리가 더미 변수로 받았네요. 자, 그래서 M0는 첫 번째 버튼이 많이 눌러진 경우죠. 첫 번째 버튼이 많이 눌러지고 나서 첫 번째 버튼이 5번이 눌러지지 않은 경우, C0가 오프인 경우죠. 그리고 M100이 ON인 경우, 즉 어떠한 해지 조건도 없이 우리가 얻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바로 이제 그린 라이트를 켰네요. 첫 번째 버튼이 많이 눌러졌기 때문에 M0가 ON이기 때문에 그린 라이트를 켰고, 그 다음에 C0가 ON인 경우, 첫 번째 버튼이 많이 눌러졌지만 그 횟수가 5번 눌러진 경우죠. 5번 눌러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T2와 T3, 그 다음에 T3와 T2 이와 같이 플리커 현상을 만들었네요. 전멸하게. 즉, 첫 번째 버튼이 많이 눌러지고 나서 그것이 5번 눌러진 경우에는 깜빡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깜빡이는 코일을 이쪽으로 받아서 해지 조건이 없는 M100이 ON인 경우에는 바로 Y0를 깜빡이는 코일이 되고, 그리고 이제 M1이 ON인 경우, 즉 첫 번째 버튼과 두 번째 버튼이 같은 횟수로 눌러진 경우에는 M100이 ON인 경우, 즉 해지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옐로우 라이트를 ON 시켰네요. 자, 그리고 M2가 ON인 경우는 두 번째 버튼이 많이 눌러졌고 그것이 이제 5번이 안 된 경우, 해지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레드 라이트를 이제 ON 시키죠. Y2를 ON 시키고, C1이 ON인 경우, 즉 두 번째 버튼이
많이 눌러졌지만 이것이 5번 눌러진 경우에는 우리가 T2와 T3, T3와 T2 해서 플리커 현상을 이제 발생을 시키죠. 그래서 플리커를 발생을 시켜서 깜빡이게 해서 10초 동안 깜빡이는 것을 Y2를 우리가 깜빡이게 하는 코일이네요. 자, 그리고 두 개의 해지 조건을 만나는 경우죠. 첫 번째 해지 조건은 10초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경우. 자, 두 번째 해지 조건은 둘 중에 어떤 버튼이든 우리가 5번이 눌려지고 나서 우리가 7초가 지나면은 우리가 SESM102를 앞에 코일에서 온을 시켰기 때문에 두 번째 해지 조건이죠. 이 두 번째 해지 조건을 만나면은 우리는 모든 카운터 변수를 리셋을 시켜서 초기화를 시키네요. 다음은 그 로봇에 대한 시나리오네요. 로봇이 이 파트를 잡아서 이쪽에다가 운반하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고, 뒤편에 그 동영상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보면서 이해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그 사양을 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어 시나리오가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출력에 대한 순차적인 것을 먼저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출력, 여기서 보면 이제 Y0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Y1, 그리고 뭐 뒤에 나오게 되는데 Y2. 그래서 그 출력이 앞에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에 그 출력이 원이 되는지를 레드에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나리오를 보면 파트 1에 우리가 파트를 생성을 해서 생성이 되면은 이제 파트가 감지가 되겠죠. 우리가 운반할 파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로봇 준비 상태, 우리가 항시 하드웨어를 제어할 때는 그 준비 상태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여러 가지 그 안전이나 이런 것도 고려하게 되죠. 준비 상태를 만드는데, 로봇이 준비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로봇 위치가 이제 그 준비 상태 X3 32 준비 상태로 돼야 되고, 우리는 지금 로봇을 그 자동으로 운전하기 때문에 자동 조건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로봇의 위치는 그 항시 그 홈에서 위치되고, 그 다음에 이 로봇에 대해서 이 간섭이 있는지 없는지의 그 신호를 센싱하는 걸 X41로 담아서 간섭이 없다는 것. 그래서 Y0는 우리가 X30, 31, 32, 41로 이렇게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서 표현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로봇 준비 상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센서 2에 그 파트가 감지되지 않은 상태면 거기다 옮겨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로봇이 이제 작업하기 위해서는 그 옮겨놓을 곳에 파트가 없고, 그다음에 로봇이 이제 기동되는 이런 신호를 감지를 하고, 홈 위치에 있지 않을 때, 그리고 로봇이 간섭이 없을 때에 이제 실질적으로 로봇은 기동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로봇이 기동하여 테이블 1에서 파트를 로딩하면은 이제 처음 있던 자리에서는 파트가 옮겨졌기 때문에 감지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이 완료됐다는 조건이 이제 원이 되는 이런 시나리오네요. 자, 그리고 이제 로봇이 파트를 테이블 2로 이제 내려놓으면, 언로딩하면 내려놓았기 때문에 파트가 감지되겠죠. 감지되고, 그다음에 최종 작업이 완료됐다는 것이 감지가 되면 그 이후에 이제 그리고 로봇이 간섭이 없으면 로봇이 홈 위치로 복귀하네요. 로봇이 홈 위치로 복귀하면은 전체 작업 완료 Y3를 이제 ON하고, 이제 사용자는 파트 컴플리션 버튼을 눌러서 테이블 2에서 파트를 제거하네요. 그리고 로봇이 마지막 작업 완료 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5초 이내로 파트 감지 센서가 동작이 안 하면, 즉 파트를 옮겨놨지만
옮겨놓은 곳에 파트가 감지 안 되면 이제 에러가 돼. 잘못 옮겨놓은 거니까 에러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횟수를 카운팅하네요. 그래서 총 3회에 걸쳐서 작업이 완료하면은 오토 모드에서 카운트 리셋을 초기화해야 하고 반복적으로 다음 동작을 이제 진행이 되고, 또 매뉴얼에서는 X5, X7을 이용해서 자동 모드가 아닌 손으로 우리가 수동으로 하나씩 작업하는 모드를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제가 이제 지금 현재 그 동영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자, 공정이 시작됐네요. 로봇이 파트를 이제 붙잡아서 그 테이블 1에서 테이블 2에다 옮겨놓고 다시 로봇이 홈으로 들어오는 이런 이제 그 시나리오네요. 그러면 이제 파트가 이제 이송이 완료됐다는 거. 자, 파트가 여기 있으면 감지가 되겠고, 로봇이 이것을 붙잡아서 이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여기 이제 파트를 감지를 하겠죠. 그리고 다시 홈으로 들어오는 거네요.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제 자동화 공정이 반복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파트를 잡아서 다른 쪽에 옮겨 놓는 거. 이제 파트를 잡을 때는 이 파트가 여기에 감지되어 있어야 되겠죠. 파트가 감지되어 있고 컨트롤 축에서 로봇을 재가동한다. 파트 잡고 다시 테이블에 옮겨 놓고 다시 로봇이 홈으로 들어오는 이런 이제 시나리오네요. 반복적으로 자동화 공정 자체가 반복적으로 이제 반복적인 동작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이 관련해서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를 정의를 했네요. 우리가 출력 변수는 그 시나리오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래서 우리가 제어 프로그램을 짤 때 혹은 제어 프로그램을 해석할 때 이 출력 중심의 이해 관계를 우리가 한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출력들이 어떤 순서대로 작동이 되고 그 출력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입력 변수들의 조건 값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관계를 우리가 연계하는 것이 제어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시퀀스 차트를 한번 보면은 먼저 출력 중심으로 한번 보죠. 처음에 로봇이 준비 상태에 있다가 Y0, 그리고 이제 그 파트를 잡아서 그 테이블 2에다 올려놓는 기간이죠. 그래서 이것이 로봇 워크 1이네요. 그리고 끝나면 이제 로봇이 다시 그 홈으로 돌아오면 이제 그 워크가 이제 완전히 끝난 Y3가 온되는 기간이죠. 자, 이와 같이 그 로봇의 그 출력을 중심으로 Y0, Y1, Y2, Y3가 보면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동작이 계속되고 있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우리가 센서의 위치를 한번 보면은 처음에 그 파트가 테이블 1에 있을 때는 바로 로봇이 첫 번째 그 작업을 하는 그 시점 전까지죠. 그래서 이따가 파트 1이 이제 센서 1에 의해서 감지가 되고, 그러나 이제 이것을 옮겨다 놓는 순간에는 그 센서 2가 옮겨진 파트를 이제 감지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파트 2가 이렇게 감지가 되는 기간이 이렇게 되고, 각각의 이제 로봇과 다른 그 것들이 이제 표현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동화는 하나의 사이클이고, 그 사이클이 이와 같이 어떤 시퀀스의 체계가 출력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PLC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그 자동화 기기들에게 명령을 주고 그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감지해서 그 다음 명령을 주고 해서 그 전체의 그 다양한 기계나 설비들이 움직이도록 하는 마스터 컨트롤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컨트롤을 받아서 그 로봇 안에 있는 로봇이 그 주어진 로봇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떤 워크를 하는 것은 그 로봇 안에, 기계 안에 또 컨트롤 프로그램에 의해서 동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PLC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기기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마스터 컨트롤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제어는 이 매뉴얼로 수동으로 수동 운전, 그 사람이 손으로 버튼을 눌러가면서 하나씩 운전하는 모드를 우리가 수동 운전이고, 수동 운전하는 경우는 항시 자동 운전과 수동 운전이 이제 같이 있게 돼서 초기에 그 자동화 기기들을 셋업을 할 때라든가 우리가 검증할 때는 수동으로 먼저 하고 이것이 완전히 끝나면 그 다음에 자동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자동 운전 모드, 오토 버튼을 누르면 자동 운전 모드가 이제 자동으로 자기 유지가 돼서 자동으로 흘러가는데, 보통 그 자동 운전과 수동 운전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터럭으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자동 운전이 일어나는 중에는 우리가 수동 버튼을 우리가 누를 수가 없는 거죠. ON이 될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수동이 일어나는 기간에는 결국은 자동 버튼이 누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수동 운전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PLC 프로그램은 이상 상황에 대처하는 코드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상 상황에 대처하는 코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프로그램에서 에러 핸들링 코드죠. 뭐 입력이 잘못 들어왔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잘못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자, 로봇이 마지막 일을 끝냈을 때 X35가 원인, 즉 파트를 집어서 테이블 2에 올려놨는데 뭡니까? 그 센서가 파트 2, 테이블 2에 있는 파트를 감지가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봇이 작업을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지가 안 됐다면 센서가 5초 있다가 우리가 어떤 M2를 온시키네요. 그래서 M2라고 하는 것은 에러가 발생된 경우죠. 파트를 옮겼는데 파트가 옮겨지지 않은, 로봇은 작업을 끝냈지만 실제로 파트가 테이블 2에 옮겨지지 않은 경우죠. 그래서 일정한 5초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M2를 온시켰는데 그것을 셋으로 했고, 이 셋된 M2는 우리가 에러 리셋 버튼을 이제 강제로 눌러서 이것을 원래 위치로 바꾸네요. 그리고 이제 작업 완료되는 조건을 M3로 뒀는데 로봇이 홈 포지션에 있고 마지막 작업을 다 완전히 끝냈고 정상적으로 파트가 옮겨져서 테이블 2에 파트 2가 감지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작업이 다 끝난 상황에서 M3로 표현을 했네요. 자, 첫 번째 출력인 로봇 준비 상태 Y0에 대한 출력을 ON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서술했네요. 우리가 시나리오는 복잡하지만 그 시나리오에 담겨진 그 조건들을 하나씩 다 잘 조건을 서술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로봇이 준비 상태에 있어야 되고 X30 ON, 그 다음에 로봇이 오토 모드고 X31, 그 다음에 로봇이 이때 위치는 홈 포지션에 있고, 그 다음에 로봇이 간섭이 없은 상황에서 우리가 C0가 ON이 아닌 경우, 즉 3번 옮겨진 경우가 아닌 경우에, 또 로봇이 가동 상태가 아닌 경우, 그 다음에 테이블 1에 파트가 얹혀져 있어 그 센서가 감지를 할 경우 우리는 이 파트를 집어서 옮길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로봇 레디 조건은 우리가 자동 버튼을 온시켜야 되고 M1, 그
그다음에 로봇이 기동 준비 상태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로봇 자동 상태 X31이 온이고, 그다음에 로봇이 홈 포지션 X32 온, 그다음에 인터락 넌 간섭이 없어야 되는 거 X41, 로봇 기동 중이 아니면 그다음에 X33이 오프, 그다음에 파트가 테이블 1에 얹혀져 있을 경우, 그다음에 X100이 온이면 우리가 로봇이 준비 상태에 있죠. 자, 로봇이 이제 그 첫 번째 일을 하는 경우, 즉 테이블 1에서 파트를 잡아다가 테이블 2에 얹어 놓는 거죠. 이때는 이미 작업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홈 포지션을 이제 벗어나는 경우죠. 오프고, 로봇이 이제 가동 중인 거. 우리가 앞에 시나리오의 조건들을 그대로 우리가 서술한 겁니다. 로봇이 간섭이 없어야 되겠죠. 가동하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옮겨질 테이블 2에 파트가 있으면 안 되죠. 파트가 있으면 거기다 갖다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옮겨질 곳에 파트가 없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테이블 1에 있는 파트를 잡아서 테이블 2에 옮길 수가 있는 거죠. 항시 이 자동 모드와 별도로 수동 모드, 이제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드인데, M0는 수동 모드죠. 그 다음에 X6에 해당되는 수동으로 조작하는 경우를 X6로 놔서 로봇이 준비 상태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홈으로 들어오는 경우죠. Y2가 온인 경우, 출력이 로봇이 홈으로 돌아오는 동작은 로봇이 이제 자동 모드이고, 그 다음에 로봇이 파트를 완전히 갖다 옮겨놓은 작업이 끝난 다음이죠. 작업이 끝나고, 그리고 로봇이 홈으로 돌아오려면 이제 간섭이 있으면 안 되죠. 간섭이 없는 상황에서 로봇이 홈으로 돌아오는 거고, 이것을 수동 모드로 할 경우, M0가 온 경우, 수동 모드는 X7에 우리가 버튼에 의해서 수동으로 우리가 동작되게 하는 거죠. Y2가.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이 완전히 끝난 Y3에 대한 거일은 우리가 M3, 아까 작업이 완전히 끝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혹은 이제 에러가 발생해서 에러 리셋을 우리가 리셋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그것도 동일하게 작업이 끝난 상태로 코일을 받게 되죠. 우리가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로봇이 작업을 끝냈는데 테이블 1에서 파트를 잡아서 테이블 2에 놨는데 테이블 2에서 파트가 감지가 안 된 경우죠. 즉 파트가 제대로 옮겨지지 않은 경우죠. 그래서 M2라고 하는 것이 에러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이 완전히 끝난 상황을 우리가 M3라고 했는데, M3를 이제 펄스 신호를 둬서 한 번 끝날 때마다 카운트 변수를 받았네요. 그래서 이것이 3번까지 되면 한 사이클이 완전히 끝나게 돼서 C0가 온인 경우, 즉 3번 정상적으로 옮겨진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한 사이클로 카운트 Y4로 출력을 받게 되네요. 네, 다음엔 고급편에 있는 시나리오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한번 보죠. 보면은 이제 부품이 파트라고 하네요. 파트가 이 로더에 얹혀지면 이 로더는 운반하는 거죠. 원래 홈에 있다가 전진을 하죠. 전진을 하고, 전진하면은 이 첫 번째 로봇이 하는 일은 이 파트를 집어서 이 대차 위에 올려놓는 거네요. 그래서 이 로봇이 파트를 잡고 대차 위에 올려놓으면 이 대차 위에 올려진 상태에서 클램프가 파트를 고정을 하죠. 고정하면 두 번째 로봇이 용접을 하네요. 용접이 끝난 이후에 이 대차는 다시 전진으로 해서 이 파트를 다른 데로 운반하네요. 그러면 전진하면은 클램프를 열고 이 파트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이 대차는 원래 상태로 후진으로 오죠.
그러면 이제 한 사이클이 끝난 거네요. 먼저 보죠. 첫 번째는 파트를 눌러 로더의 파트를 생성하는 거네요. 이 로더는 이제 이 파트를 운반하는 거죠. 그러면 파트가 생성되면은 이 파트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에서 파트를 감지하게 되는 거죠. 로더의 파트가 올려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로봇 상태는 이제 이 파트를 대체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준비 상태를 만들죠. 그래서 준비 상태를 하기 위해서는 로봇이 자동으로 운전하는 거고, 로봇이 홈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로봇이 간섭이 없을 때, 그 다음에 로봇이 기동 중인 이 신호가 오프될 때 준비 상태로 되어 있네요. 준비 상태에 된 로봇은 이제 작업 상태로 가는데, 로봇이 기동 중이고 로봇이 홈 위치에 있으면서 로봇 간섭이 없으면은 이제 이 로봇은 이제 작업 중 상태로 가네요. 또한 로봇이 간섭이 없고 로봇 작업을 마친 후,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로봇은 이 로더에서 파트를 잡아서 대차 위에다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일이 끝나면은 로봇은 원래 홈 위치로 이제 돌아가는 거네요. 시나리오를 하나씩 보면은 로더의 파트가 감지되면 이제 로더에 올려지는 거죠. 이 로더는 이 파트를 싣고 첫 번째 로봇으로 이제 전진하게 되네요. 파트 감지되고 있는 로더 전진하면 이 로봇이 이 파트를 잡아서 대차 위에 올리는 작업을 하죠. 작업을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파트는 로더에서 대차로 이제 옮겨지는 거죠. 로봇이 이 작업이 완료 후에 대차의 파트가 감지되면 이 파트가 로더에서 대차로 옮겨졌기 때문에 대차가 이 파트를 감지하게 되는 거죠. 로더 후진하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자기가 왔던 그 홈으로 돌아가죠. 로더는. 그 다음에 이제 대차에는 클램프가 파트를 이제 고정을 시키고 이 로봇 2가 작업을 하는데, 로봇 2는 이제 실링 작업, 용접 작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로봇 2가 작업을 끝난 후에 이 대차는 이제 다른 파트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전진을 시키죠. 전진된 상태로 되면은 다른 곳에 파트를 옮기기 위해서 대차에 있는 클램프를 열면서 파트를 제거하고, 그럼 이제 공정이 완료되고, 대차 전진된 상태에서 이 파트가 다른 데로 이제 옮겨졌기 때문에 파트가 감지가 안 되면 이 대차는 이제 다시 원래로 돌아오는 거죠. 대차 후진 및 대차 클램프 열린 상태면 모든 클램프 모든 컴플리션 신호를 초기화시키네요. 즉 대차가 원래 홈으로 들어오고 이제 파트가 이제 클램프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열린 상태면 이 한 사이클이 끝나네요. 이 시나리오가 동영상으로 좀 표현되고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보죠, 시나리오를. 자, 지금 이제 초기화 시켜서 실제로 프로그램이 이제 동작을 하면서 이 제어 프로그램이 동작하면서 맨 밑에는 제어 프로그램이 동네요. 이제 로더가 로봇 1으로 오면 로봇 1이 파트를 잡고 대차 위에 올려놓네요. 대차 위에 올려놓으면 이제 로더는 다시 원래 상태로 가고, 로봇이 다시 오면은 이제 클램프가 잠고 두 번째 로봇이 이제 실링 작업, 용접 작업을 하면은 대차가 파트를 싣고 다른 데로 가고, 여기서 이제 클램프가 열리고 이 파트가 다시 다른 데로 옮겨지면 대차는 다시 홈으로 돌아오는 사이클이네요. 이 한 사이클인데, 다시 파트가 올려지고 로더가 로봇 1으로 오면 첫 번째 로봇은 파트를 잡아서 이것을 대차 위에 올려놓아진 이 대차에 클램프가 잠고
로더는 다시 홈으로 가고 로봇은 다시 홈으로 오면 두 번째 로봇이 용접을 지금 하고 있네요. 용접을 끝나면 이 대차가 파트를 싣고 전진하고 전진한 이후에 클램프를 열고 그 다음에 파트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대차가 다시 후진으로 원위치로 돌아오는 이런 시나리오네요. 다시 파트가 로더에 얹혀지면 여기까지네요. 이 시나리오에 대한 시퀀스 차트가 보여지네요. 각 디바이스별로 우리가 대차 클램프, 로더 이렇게 해서 입력과 출력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여기 그 로봇에 대한 시나리오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로봇을 보면은 이제 레디 상태로 있다가 첫 번째 일을 하죠. 첫 번째 일은 우리가 로더에 있는 파트를 붙잡는 겁니다. 대차로 옮기기 위해서. 그래서 가서 붙잡고, 그리고 두 번째 일은 바로 붙잡은 그 파트를 대차 위에 올려놓는 거죠. 올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홈으로 돌아오는 사이클이네요. 그래서 이 한 사이클은 단독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처음에 레디 상태로 있다가 우리가 파트를 붙잡고, 로더에 있는 파트를 붙잡고 대차에 파트를 옮겨놓고 그 다음에 홈으로 돌아오고 작업이 끝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의 사이클이 반복적으로 끝나네요. 두 번째 로봇도 한번 볼까요? 레디 상태에 있다가 우리가 용접을 하고 홈으로 돌아오는 거네요. 작업이 끝나고. 레디 상태에 있다가 우리가 용접하고 홈으로 돌아오는 두 번째 로봇의 사이클이 또 주어지네요. 대차와 로더에 대한 또 대차 클램프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네요. 입력과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명령, 출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로더를 우리가 전진시키느냐, 후진시키느냐, 대차를 전진, 후진, 그리고 대차에 있는 클램프를 어드밴스, 전진, 클램프를 클로즈, 닫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닫으라는 걸 어드밴스, 전진으로 표현했는데, 그 다음에 클램프를 오픈시켜라, 열어라. 그 다음에 그 전진 클램프를 우리가 클로즈 시킬 때에 관련된 조건들이 또 있죠. 대차 클램프 닫는 거, 대차 클램프 여는 거, 그 다음에 대차 전진 후진, 로더 전진 후진, 이런 것들이 있네요. 첫 번째 로봇의 출력과 두 번째 로봇의 출력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관련 입력 변수들을 정의를 해놨네요. 첫 번째 로봇이 준비 상태와 첫 번째 로봇이 첫 번째 일, 로더의 파트를 붙잡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은 붙잡은 그 파트를 대차 위에 옮겨놓는 거고, 그 다음에 홈으로 복귀하는 거고, 두 번째 로봇의 준비 상태, 우리가 그 용접하는 일, 그 다음에 홈으로 돌아오는 일,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을 입력 변수로 정의했네요. 더미 변수를 정의를 해놨는데요. 그것은 로더가 전진이 완전히 끝난 상황, 후진이 끝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썼고, 역시 대차가 전진이 완전히 끝난 상황, 후진이 끝난 상황, 클램프가 완전히 전진된, 즉 닫혀있는 상황이 끝난 상황, 클램프가 완전히 열다가 열림이 끝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더미 변수를 넣고, 첫 번째 로봇이 작업이 끝난 상태, 두 번째 로봇이 작업이 끝난 상태, 그것에 영향을 주는 입력 변수들을 정의를 해서 더미 변수를 정의했네요. 여기서 M1은 자동 운전이네요. X4 자동 운전 버튼을 누르면 자기 유지가 돼서
수동하고는 뭐 같이 갈 수는 없으니까 수동이 아닌 인터락 관계로서 자동 모드 M1이 형성이 되고, M2는 이제 수동 운전이네요. X5 수동 운전 버튼을 누르면 수동으로 계속 자기 유지로 가고, 당연히 자동 운전 버튼이 눌려지면 안 되겠죠. 수동하는 동안에. 그래서 그 수동 운전 모드로 되네요. 로드가 전진이 끝난 상태를 M10으로 했어요. 그래서 로드를 전진시켜라 그런 버튼을 누르면은 로더가 전진이 완료됐는데, 전진이 완료됐을 때는 후진이 완료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전진이 완료된 상태로 계속 남아 있고, 반대로 로더가 후진이 완료된 상태는 후진을 시키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비로소 후진이 이제 완료된 상태로 남아 있는데, 이때는 또한 역시 전진이 완료된 상태는 같이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후진이 완료된 상태가 계속 이제 자기유지 회로로 있게 되네요. 마찬가지로 대차가 전진이 완료된 상태는 대차 전진 버튼을 눌렀을 때 대차가 전진 완료된 상태는 후진 완료된 상태와 같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완료된 상태는 자기유지 회로로 그대로 남아있고, 대차가 후진이 완료된 상태는 역시 마찬가지로 후진 버튼을 눌렀을 때 완료 상태는 자기유지 회로로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때는 전진 완료된 상태와는 같이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대차 후진 확인단이 이제 이루어지죠. 클램프, 대차에 있는 클램프가 전진인데, 전진은 다 클로즈된 상황이죠. 클로즈, 닫혀있는 상황을 전진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클램프를 클로즈 시키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클램프가 두 개네요. 클램프 1과 클램프 2가 같이 이제 명령을 내리면 클로즈된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게 되고, 그때는 오픈된 상황은 아니겠죠. 여기서 오픈을 후진으로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전진, 그러니까 클램프가 닫힌 상태, 클로즈된 상태로 자기 유지로 남아 있네요. 반대로 클램프가 후진, 열려있는 상황인 것은 클램프를 이제 오픈시켜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열린 상태로 후진 상태로 남아 있게 되고, 이것은 이제 닫힌 상황과는 같이 일어날 수 없겠죠. 그래서 자기 유지 회로로 했네요. 여기서는 로봇이 두 개가 있는데요. 각각 로봇이 작업이 완료된 상황을 표현하고 있네요. 그리고 공정 사이클이 끝난 상황을 또한 M90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첫 번째 로봇이 작업이 완료된 상황은 첫 번째 로봇의 마지막 작업이 다 완료된 상황을 인지를 했을 때 첫 번째 로봇 작업 완료 상태가 되고, 두 번째 로봇은 마찬가지로 두 번째 로봇의 작업 완료 상태를 되었을 때 두 번째 로봇의 작업 완료가 되고, 한 사이클이 끝난 상황은 우리가 첫 번째 로봇도 작업이 끝나고 두 번째 로봇이 작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대차가 전진을 한 상황에서 우리가 파트를 다른 데로 옮기기 위해서 대차 클램프가 열려 있는 상황이죠. 열려 있으면 파트가 이제 다른 데로 옮겨지는 그 상황이 되고, 그 상태가 한 사이클이 끝난 걸로 표현을 했네요. 그리고 대차의 후진된 상태에서
이 파트가 감지되지 않은 경우, 즉 파트가 다른 곳으로 옮겨진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끝난 건데, 이때 다시 리셋을 시켰어요. M70과 첫 번째 로봇과 두 번째 로봇과 한 사이클이 우리가 아까 끝난 상태를 셋을 시켰는데, 여기서 다시 리셋을 시켜줌으로써 다시 초기화를 시킨 거죠. 대차 후진 완료 후 대차에 파트가 없는 경우 이제 완전히 한 사이클 끝난 상황이죠. 그리고 로더를 이제 전진시키는 거죠. 원래 원래 위치는 후진된 상태에서 있는데 언제 전진을 시킬 것이냐. 그것은 자동 모드이고 현재 후진된 상태에 있을 때, 그리고 이제 파트를 가지고 있을 때 로봇 원으로 이제 이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파트가 로드에서 감지되어 있을 때 우리가 로더를 전진을 시키는 건데, 물론 이제 수동 모드 전진도 있겠고요. 그래서 언제 끝나느냐면 이 전진이 완료된 상황에서 끝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로더를 이제 후진을 시키는 건데요. 후진은 언제 시키냐면, 물론 이제 자동 모드일 때 로더가 전진이 완전히 전진된 상황에서, 전진이 끝난 상황에서 로봇이 파트를 작업을 다 끝내고, 즉 파트를 대차에 옮겨 놓은 거죠. 그랬으니까 이제 로더에는 파트가 감지되지 않겠죠. 파트를 대차로 옮겨 놨으니까 그때에 이 로더를 전진 상황에서 후진 상태로 이제 옮기라는 명령을 주는 건데, 언제까지요? 완전히 후진이 끝날 때까지. 끝나면은 이제 다시 그때 멈추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수동 모드는 별도로 이렇게 줘서 수동 모드도 언제 후진이 끝날 때까지 해서 후진을 시키네요. 대차를 전진을 시키는 명령이네요. 대차 전진은 자동 모드이고, 대차가 완전히 후진된 상태에서, 후진이 끝난 상태에서 대차 클램프가 닫혀 있는 거예요. 파트를 붙잡고 있네요. 당연히 그러니까 파트가 대차 위에 있겠죠. 그리고 이제 로봇이 용접 작업을 완전히 끝냈을 경우에, 작업을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차를 전진을 시키는 거죠. 물론 수동 모드 전진을 시키는 거고, 전진이 완료될 때까지, 완료가 끝나면은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전진을 시키네요. 대차 후진은 언제 시키냐면, 자동 모드이면서 전진이 완료된 상황에서 대차의 클램프가 열려 있을 때, 즉 파트가 딴 데로 이제 이동된 거죠. 그러니까 대차 위에는 이제 파트가 없는 거죠. 파트가 가지고 있지 않고, 이럴 때 이제 대차를 후진을 시키는데, 언제까지 후진시키냐면 후진이 완료가 끝나면, M13이 ON이 되면, 후진이 완료가 완전히 끝난 상황에만 이제 후진이 명령이 중지되네요. 수동 모드는 또한 별도로 이렇게 있네요. 대차 클램프를 클로즈 시키는 전진. 여기서 전진의 의미는 클램프를 닫으라, 클로즈 시켜라. 물체를 이제 고정시키기 위해서 붙잡는 거죠. 언제 우리가 클램프를 붙잡느냐, 닫느냐 하는 것은 자동 모드이면서 대차 클램프가 열려 있을 때, 열려 있는 상황에서 대차는 이제 후진이 된 상황이고, 그때의 파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파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파트를 고정하기 위해서 클램프를 클로즈, 전진을 시켜서 잡는데, 클램프가 완전히 잡힌 상태가 도달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수동 모드는 별도로 있고요. 대차 클램프를 언제 우리가 리턴,
이제 여느냐죠. 여느냐. 오픈시키느냐. 여기서 이것을 후진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클램프를. 자동 모드이면서 클램프가 닫혀 있어야 되겠죠. 닫혀 있는 상황에서 이제 파트를 붙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의 대차의 상태는 전진이 완료된 상황에서 이 파트를 이제 다른 데로 옮기기 위해서 클램프를 여는 거죠. 클램프 여는 것은 언제 끝나요? 완전히 열린 상태가 끝났을 경우 M21이 ON이 된다는 의미는 클램프를 완전히 열린 상태가 끝난 상황이 감지되면 이제 중지가 되네요. 수동 모드는 또 별도로 있고. 첫 번째 로봇의 역할은 로더에서 파트를 잡아서 대체로 옮기는 일이죠. 그래서 그 일들을 몇 개로 이제 나눠서 이제 나눴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로봇의 준비 상태. 로봇 준비 상태는 우리가 오토모드이고, 그리고 로봇이 홈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로봇이 간섭이 없으면서 아주 작동되지 않을 때 로봇 준비 상태를 가동을 시키고, 그리고 수동으로도 이제 하네요. 자, 첫 번째 로봇의 일은 이 로드에 있는 파트를 잡는 것까지를 워크 1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로더의 파트를 잡으려면은 로더가 이제 전진 상태에 있어야 되고 그 안에 파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로봇 투어에 간섭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첫 번째 로봇이 로더에 있는 파트를 붙잡는 것까지를 첫 번째 작업으로 정의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작업이 끝나면 이제 X74가 ON이 되면 이제 그 작업은 완료가 돼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거죠. 수동 모드 별도로 표시됐고요. 첫 번째 로봇의 두 번째 작업은 우리가 이제 파트를 이제 잡고 있는 상황이 이제 첫 번째 웍이라면 두 번째 웍은 파트를 로더에서 대차로 옮기는 작업을 첫 번째 로봇의 두 번째 작업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대차에 파트를 놔야 되니까 후진 상태에 있어야 되고 대차가 클램프가 이제 열려 있는 상황이 있어요. 닫혀 있으면 놓을 수가 없는 일이 있었습니까? 그다음에 로봇은 지금 가동 중이고 첫 번째 작업이 완료된 상황이죠. 즉 로더에서 파트를 붙잡고 있는 상태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로봇과의 간섭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작업은 로더 붙잡고 있는 파트를 대차 위에 올려놓는 것, 파트를 이동하는 것이 이제 끝나면 이제 이 작업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X77이 ON이라는 의미는 완전히 그 작업이 끝난 상태, 옮긴 상태가 다 끝난 상황이죠. 물론 이제 수동 모드를 별도로 표시했고요. 로봇 1 홈이라는 출력은 홈으로 다시 돌아오는 명령이네요. 돌아올 때의 상태는 우리가 대차에 그 클램프가 붙잡고 있을 때 이미 그 파트를 잘 옮겨놨기 때문에 대차 위에 파트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클램프가 붙잡고 있고 로봇이 이제 옮겨놓은 작업을 이제 완전히 끝났고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로봇이 간섭이 없을 때 우리가 로봇이 이제 홈으로 복귀하네요. 그리고 이제 수동 운전 모드가 있고 두 번째 로봇의 준비 상태는 원래 두 번째 로봇은 용접하는 일이죠. 용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동 모드에 있어야 되고 홈 위치에 있어야 되고 간섭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로봇이 아직 가동 중이지 않는 두 번째 로봇이 준비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냈네요.
그리고 이제 수동 모드가 있고, 두 번째 로봇이 용접 작업을 끝내고 홈으로 복귀하는 거네요. 그때는 자동 모드이고 용접 작업을 완전히 끝내고 간섭이 없으면 홈으로 돌아오는 거네요. 그리고 수동 운전이 있네요. 네, 여기서 고급 시나리오가 끝났습니다.